이번 사연은 트집 잡을 때마다 사과하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던 시부모님이 이제 와서 후회한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아이는 아직 없는 평범한 유부녀입니다. 아이는 내년쯤에 계획하고 있고 혼인신고는 했습니다. 남편과는 2년 정도 연애 후 결혼했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남편은 저와 결혼을 계획하더군요. 저도 싫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였고 이런 남자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와 남편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시어머니가 늘 문제였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속한 모든 곳에서 문제아입니다. 겉으로는 사람 좋은 척을 하지만 만만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굴고 강한 사람에게는 착한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지만 참 재수없어요. 남편은 여동생이 있고 신우는 저희보다 먼저 결혼했습니다. 1년 먼저 결혼했고 저희 결혼식 올린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이를 낳았어요. 저희 아빠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계세요. 결혼 전에 저는 영끌에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빠의 보조가 약간 있었고 다 갚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신혼집을 해주셨어요. 당연히 남편 명의로 했고 살림살이들은 남편과 제가 반씩했죠. 신혼집과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비슷한 금액대입니다. 그럼 완전 반반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시댁에서 집을 해줬다고 생색을 내시며 예단 얘기를 꺼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알아서들 결혼한다고 하는데 집 해주는 시댁이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하시면서 예단을 요구하셨죠. 시어머니는 제 명의로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등기부등본을 떼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떼서 보여드렸다고 합니다. 그럼 분명 대출 한 푼 안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게다가 공시지가가 따지자면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시부모님이 해주는 집보다 약간 높은데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집을 해주었으니 예단을 해오라고 한 것이었어요. 시아버지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고모님 3분에 큰아버님 2분이 계세요. 시어머니는 다 챙기라는 것이었죠. 남편은 시어머니가 예단을 원하신다고 말을 하고는 근데 말이 안 되지. 우리 쪽에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결혼해야 할 일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중간에서 예단은 없는 것으로 하고 결혼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설명하고 설득하는 말을 계속 듣고도 시어머니는 고집을 계속 부렸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예단 얘기를 꺼낸 적은 없지만 남편으로부터 전해 들은 게 있어서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그닥 좋지는 않았어요. 신혼집과 시댁은 가깝고 친정과는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전부 서울이기는 했지만요. 신혼 때 저희는 시댁과 친정 공평하게 방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친정 부모님을 찾아뵈면 무슨 일이 없어도 다음 주말에는 시댁에 가는 시기였습니다. 결혼 후에 시댁에 가보면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감정 상하게 만드셨습니다. 메인 요리는 제가 앉은 자리에서 멀리해 두셨어요. 식사를 같이 차리다 보면 이상했습니다. 메인 요리는 보통 식탁 중앙에 놓잖아요. 보통 제가 앉는 자리에서 먼 곳에다 두시더라고요. 예단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건가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제가 미운 것이었죠. 시어머니 말대로 요즘 세상에 아들 결혼할 때 집 해주는 시댁이 흔치는 않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며느리감이 더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메인 요리를 저에게서 멀리 두는 것뿐 아니라 시어머니는 가끔 저에게 찬밥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찬밥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나빠서 찬밥 안 먹겠다고 하고 새로 한 밥을 먹었죠. 집에서는 찬밥 잘 먹어요. 근데 기분이 나쁘니까 시어머니 뜻대로 해주고 싶지 않아서 새로 한 밥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짜증이 나서 제 앞에 놓인 찬밥을 남편 밥이랑 바꿨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아들이 찬밥을 좋다고 먹고 있으니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하게 키운 딸인데 찬밥을 먹어도 된다는 건지 시어머니는 그만큼 제가 이유 없이 미웠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이런 사소한 기싸움이 있기는 했지만 며느리로서 시댁의 할도리는 다 했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도 잘하고 저희 오빠와도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남편 봐서라도 제가 시댁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공평함을 따질 게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서 예쁨 받는 사위이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며느리였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시댁에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식사를 했습니다. 좀 일찍 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와 함께 식사를 차렸어요. 시아버지가 첫 술을 뜨시고는 불고기가 좀 덜 익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불고기는 시누가 했어요. 어쨌든 시아버지께서 불고기가 덜 익었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익혀오겠다고 말하고 접시를 든 불고기를 후라이팬에 덜어서 익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는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시집 왔니? 뭘 배우고 시집을 온 건지.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불고기는 시누가 볶았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이런 말을 하시니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제가 화가 난 게 얼굴에 티가 나니까 시어머니는 얼굴에 화삭이 돌더라고요. 며느리의 불행은 시어머니의 행복인지 시누는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짜증났습니다. 식사를 차릴 때 남편도 주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고기는 시누가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와 얘기를 하다가 말다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불출처럼 마누라 편만 드냐? 이런 식이었고 남편은 왜 잘못도 없는 저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냐? 엄마는 쟤 괴롭히는 게 재밌냐? 하는 식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시누는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지는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드셨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엄마한테 덤비는 게 아니다. 이거였지만 오고 가는 대화를 시아버지도 들으셨으니 상황 파악이 안 되셨을 리가 없잖아요. 식사를 하다 말고 시부모님은 저와 남편에게 소리까지 지르셨어요. 남편은 수저를 탁 소리가 나게 식탁에 내려놓고 저에게 가자고 소리를 질러서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며칠 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저는 이런 전화 피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전화 받아서 따지고 같이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남편이 전화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한테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하셨대요. 아들과 말다툼을 했는데 왜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건지. 남편은 시누가 잘못한 것을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가정교육까지 들먹인 엄마가 잘못이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안 하고 무조건 저한테 서운하다며 우셨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할 얘기가 있으니 그날 퇴근 후에 남편과 함께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보니 남편도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퇴근 후에 만나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좋은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죠. 마음 단단히 먹고 시댁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 신우부부도 와 있더라고요. 다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신우와 신우 남편은 왜 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께서 다 함께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식으로 할 줄 모르고 집을 해줬다. 집에서 당장 나가고 명의도 다시 바꾸자. 이런 말씀이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해요. 원래 내 거가 아니었으니까 돌려드릴게요.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황하고 죄송하다고 할 줄 아셨나 보죠? 저희가 의연하게 대처하니까 시부모님이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옆에서 거드는 신우가 참 얄미웠습니다. 신우 하는 말이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걸 뭐 그렇게 고집들을 부려? 하더라고요. 잘못이 있어야 잘못했다고 하죠. 어이없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집이 걸린 문제예요. 그까지 자존심이 중요해요? 라고 말하길래 집이요? 제 집도 있는데 왜 우리가 없는 잘못 만들어서 사과를 해요? 이게 자존심 문제겠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과는 안 해요. 했습니다. 이걸로 마무리가 됐으면 저도 그렇게 심하게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참 성질머리하고는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다 하며
쯧쯧거리셨습니다. 아버님,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아파트 있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세입자 내보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돼요. 저희 집은 돌려드릴게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집 해줬다고 유세 부리는 건 아닐 거예요. 두 분은 만만한 사람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분들이죠. 우리는 이제 없는 자식으로 생각하세요. 부모 재산에 자존심 같은 거 없이 사는 아가씨가 다 알아서 할 거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네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이러겠냐? 하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남편은 우리가 안 한 건 뭐가 있냐고 따지고요. 우리가 집 비워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는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제 좋은 부모님들한테만 효도하면 되니까 홀가분하네요. 라고 말하고 문 쾅 닫고 나왔어요. 남편이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피해자이고 저보다 더 속상할 텐데 저에게 미안해하기까지 해야 하니까 너무 가여웠습니다.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했대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면서 이 정도 했으면 너희도 정신을 차렸을 테니 그대로 집에서 살라고 하셨답니다. 남편은 당장 나갈 거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이삿짐 보관을 맡기고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친정에 들어가서 3달 정도 지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약 끝나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친정에서 보내는 3달 동안 저희 부모님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희를 대해주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남편이 속 많이 상했을 것 같다면서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오빠도 그전보다 자주 와서 놀다 갔어요. 남편은 지금도 저희 부모님과 오빠에게 고마워합니다. 1년 정도 있다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남편이 받아봤대요. 시어머니는 부모한테 이렇게 하는 거 불효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명의 이전 빨리 하자는 말만 했대요. 시어머니는 당신 할 말만 하시고 남편은 명의 이전 하자는 말만 하니 대화가 됐겠어요? 남편과 말이 안 통하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했나봐요. 피할 이유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너희가 잘못한 걸 좀 알겠냐고 하시더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 문제아는 어머님이시고 어머님 편을 드는 아버님도 큰 문제라고 말해드렸어요. 집 명의 이전에 대해 말해도 딴소리만 하시니 그 집 팔아서 돈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 돈이랑 집이랑 신우 주시고 신우에게 효도 받으시며 사시라고 말하고 전화 끊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건 저한테 그런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며느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괴롭히는 못된 심보에 너무 화가 났던 거였습니다. 저와 저희 식구들에게 항상 미안해하는 남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을까요? 제 명의로 된 집이 있어서 시댁의 부당함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돈의 힘이 이런 것이었나 보네요. 그 후에도 시어머니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남편과 저는 시댁 식구들 번호 전부 차단해버렸어요. 얼마 전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집 팔아서 돈 돌려드리면 부모님 호적에서 나와버릴 것이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지 짐작조차 안 됩니다. 저희 생각대로 밀어붙일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 마음 편히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빨대 꽂고 살던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더 이상 거지근성으로 살지 말라고 그 빨대 뽑아버렸더니 이젠 조금씩 정신 차리고 살기 시작합니다. 결혼 6년 차로 남편과 함께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남편은 외아들의 누나와 여동생이 있고 저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남편은 회사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십이 강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남편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축구장을 날아다니면서 3골을 연달아 넣어버리더니 멋진 춤으로 세레머니까지 하더라고요. 재주도 많고 사교성이 좋아 회사 내에서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남편을 좋아하는 여직원들도 많았죠. 반면 저는 조용한 편이라 몇몇 친한 동료들하고만 가끔 어울려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내심 호감이 있었던지라 약간의 설레임을 가지고 만나러 나갔죠. 남편은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유머러스하고 노래도 잘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남편은 저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전부터 저를 찍어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얌전했지만 여직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마스크였대요. 그래서 제 앞에서 잘 보이려고 뭐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연애 끝에 남편의 프로포즈에 흔쾌히 승낙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결혼할 때 주변에서 시누이 많은 집은 힘들다고 걱정하길래 저희 시댁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편이 바람막이가 되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연애할 때 시누이들은 저를 엄청 반겨주고 좋아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시는데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댁에서는 저희가 엄청 부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저희 집은 말 못할 사정이 있어요. 사실 아버지께서 3년 전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하시는 바람에 빚도 크게 지고 월급 통장까지 차압당하셔서 형편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전업주부로 계시던 엄마는 요즘 아빠의 빚을 갚기 위해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을 하십니다. 4살 터울의 남동생은 군복무 후 복학을 미루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요. 주식 사건 이후 아빠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셨어요. 물론 엄마의 일방적인 공격이었지만요. 어떤 때는 일주일간 서로 말도 안 하시고 나중엔 이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아빠는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죄책감에 거의 매일 술을 드시고 우울증까지 겪으셨어요. 엄마는 이대로 두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고 하시면서 서둘러 아빠를 다독이시고 천천히 빚을 갚아 나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우선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40평대 아파트를 팔고 노후된 20평대 아파트에 전세로 옮겨가면서 어느 정도 빚을 갚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에게 의논도 없이 대출까지 내셔서 노년에 편히 살 생각으로 과감히 주식에 투자를 하셨대요. 주식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전 그때 깨달았어요. 주식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제 주변에서 주식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릴 거라고 했어요. 그러한 상황이라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친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었거든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둘이 결혼해서 열심히 모으면 된다고 하면서 제가 모아둔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모두 긁어 모아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작은 빌라 하나를 얻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월급이 적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면 금방 집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대뜸 너희 친정에서 아파트 하나 안 얻어주냐? 라며 대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대기업에 다니셨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저는 저희 집 얘기가 하기 싫어서 친정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회사에 오래 다녔으면 돈도 많으실 텐데 네가 그런다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며 못마땅해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남편도 저희끼리 서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면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친정아버지께서는 저희에게 해준 게 없어서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염치 없지만 저를 잘 부탁한다고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제가 시댁에 잘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남편도 걱정 마시라고 잘 살겠다고 하더군요. 친정집을 나서려는데 주차장까지 따라 나오신 엄마가 제 옷 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넣어주고 가셨어요. 시댁으로 가는 차 안에서 꺼내보니 엄마의 손편지와 5만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을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 시집 가는데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하고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갖고 싶은 것이 있음 다 해주셨고 주말이면 꼭 저희를 데리고 가까운 곳에라도 여행을 가곤 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호에 걸려 멈춘 차 안에서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잘 될 거니까 걱정 말라고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할 때쯤 마음을 가다듬고 활짝 웃으면서 들어갔더니 남편의 시집간 누나와 매형이 와 있었어요. 이제 막 들어서서 한숨 돌리고 있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저녁 때가 다 되었다면서 냉장고에 고기랑 생선도 있고 하니 저녁 준비를 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그냥 밖에 나가서 먹자고 하니 결혼하고 처음 시댁에 왔는데 시댁 식구 밥은 차려줘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화를 내셨어요. 얼른 옷을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서니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더군요. 언제 오셨는지 따라 들어오신 시어머님이 남편을 잡아 끌고 나가시면서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너는 소파에서 쉬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군말 없이 따라가는 남편이 조금 야속했지만 한편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시어머님이 혼자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엔 전혀 토를 달지 않고 고분고분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도 저는 시누이 한 명이라도 도와주러 올 줄 알았는데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보면서 깔깔거리고 부엌 쪽은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야말로 저만 똥 빠지게 저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인터넷에 레시피를 찾아가며 그럭저럭 상차림을 끝냈어요. 시매부는 저에게 고생했다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들은 자기들 입맛에는 국이 좀 짜다느니 생선은 바싹 튀겨야 된다느니 하면서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대뜸 너 고혈압 조심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음식이 짰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였죠. 그러자 남편이 이 사람이 시댁에서 처음 하는 음식이라 긴장해서 그렇지 음식 못하지 않는다고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눈초리를 받으며 설거지까지 혼자 다 끝낸 후 시집에서의 혹독한 신고식을 마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거짓으로 출근을 핑계대면서 데리고 와주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다음날 아침상까지 차려드리고 올 뻔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저를 대하는 시댁 식구들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재산이 많아 아파트라도 하나 얻어줄 거라 예상했다가 그렇지 못하니 심통이 나신 거죠. 아마 친정아버지 주식 사건을 아시게 되면 저는 시댁에서 개무시를 당하고 살 게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마주 앉아 결혼 선물로 받은 와인을 마시면서 올해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선 저의 월급과 남편 월급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겠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올해는 그냥 각자 한번 관리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친정이 아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 올해까지는 돈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어요. 시어머님도 시매부가 매달 챙겨드리는 용돈 외에는 딱히 벌이가 없으시니 시댁은 남편 보고 알아서 적당히 챙겨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씩 부담해서 200만 원으로 월세와 공과금과 식비로 사용하자고 했어요. 나머지 돈은 각자가 요령껏 쓰면서 열심히 모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 월급을 관리하는 것보다 1년 정도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에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고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남동생에게도 매달 약간의 용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공동생활비 1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열심히 모으기 시작했죠. 점심은 회사 근처에 가성비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커피숍보다는 회사 탕비실을 이용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저에게 딱히 나쁘게 대하지도 않고 명절 스트레스도 크게 없이 1년을 무난히 보냈죠. 어느 날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대출을 다 갚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젠 친정에 돈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미안하고 고마웠다고 앞으로 열심히 모아서 집부터 장만하라고 하셨어요. 엄마의 들뜬 목소리에 저 역시 고생 많으셨다고 서로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친정 얘기를 하면서 각자 통장에 남은 돈을 합쳐서 예금을 하고 이제부터는 적금도 들자고 말했어요. 남편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물어보았더니 통장 정리를 하지 잘 모른다고 하면서 내일 정리해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제 통장 잔액을 먼저 공개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통장엔 1,000만 원 가까이 들어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나 친구들과 가끔씩 어울렸고 그 흔한 명품백 하나 사본 적 없었으며 옷도 대부분 온라인으로 저렴하게 구입해서 입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더군요. 다음날 퇴근한 남편은 깜빡하고 통장 정리를 못했다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려고 하길래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더군요. 사람 말이 우습냐고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리를 마쳐서 가지고 오라고 화를 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오자마자 통장부터 내놓으라고 했더니 주저하면서 마지못해 보여주더군요.
워낙에 알뜰한 사람이라 내심 기대를 하고 통장을 열었는데 확인하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통장 잔액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질 않아서 혹시 적금 들어서 모으고 있는 통장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이 돈이 전부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서 변변한 옷 하나 사 입지 않고 사는 걸 아는데 정말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물어보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도대체 어디에다 그 많은 돈을 썼는지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전에 숨기지 말고 말해보라고 했어요. 매달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알고 있으니 그 나머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치아가 좋지 않으신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임플란트를 여러 개 하셨는데 700만 원을 보내드렸다고 하더군요. 그 큰 돈을 나한테 말도 없이 보내드렸냐고 하면서 돈 잘 버시는 형님과 고모부도 계신데 왜 당신이 다 부담하냐고 했더니 요즘 고모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어서 그냥 본인이 다 냈다고 합니다. 거기다 큰 시누이 아들 초등학교 입학 선물로 책상 사주라고 100만 원까지 줬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형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생 조카 입학 선물로 100만 원까지 줬어야 했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첫 조카 초등학교 입학이라고 그렇게 챙겨주라고 했답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엄마 말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변변한 직장이 없는 작은 시누이 용돈도 수시로 챙겨줬다 하더라고요. 저희 결혼 전에도 툭하면 오빠에게 용돈 달라고 손을 벌리길래 한마디 할까 하다가 그냥 두었는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지금까지 오빠한테 용돈을 받고 살았으니 직장을 다닐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시어머님도 그렇고 막내 시누이도 그렇고 그동안 저에게 딱히 딴지를 걸지 않았던 이유가 남편이 챙겨주는 용돈과 치과 비용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모든 걸 제쳐두고 이 남자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하니 앞날이 막막해지고 저 몰래 남편 꼬드겨서 본인들 이익을 다 챙긴 시댁 식구들이 너무너무 얄미웠어요. 다 퍼주고 정작 자기를 위해서는 옷 하나 구두 하나 제대로 못 사는 바보 같은 남편이 측은하다기보다는 꼴보기 싫어서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근처 공원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다가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와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난 당신 같은 사람을 믿고 살아갈 용기가 없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실망을 시킬 수가 있느냐. 내가 꿈꾸었던 우리 미래가 한순간에 암흑으로 변해버려서 앞날이 막막하다 하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연신 미안하다고 저를 다독거리려고 했지만 뿌리치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나랑 계속 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일어나서 지금 당장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너무 늦었다고 내일 가자고 하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상황 파악이 안 되냐고 지금 가지 않으면 이혼 도장 찍을 거라고 엄포를 놓았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달리는 차 안에서 오만 가지 생각과 상상을 하면서 시댁에 들어섰더니 시어머님과 막내 시누이가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더군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으면서 남편의 통장을 시어머님 앞에 던지면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남은 돈이 100만 원도 채 안 되는데 이유를 아시냐고 물었더니 그걸 왜 자기한테 묻느냐고 오히려 화를 내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늦은 밤에 찾아와서 어른한테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떨더군요. 이미 이성을 잃은 저는 변변한 직장 하나 없이 하나밖에 없는 오빠한테 빨대 꽂고 살면서 뭘 잘했다고 나불거리냐고 여우 같은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세히 보니 시누이 머리가 펌에다 바이올렛 색상으로 염색까지 했더라고요. 저것도 오빠한테 가져간 돈으로 했다 싶어서 머리를 확 잡아뜯고 싶은 걸 꾹 참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저더러 오밤중에 찾아와서 미친 개처럼 날뛴다고 대기업 다니는 아버지는 배운 게 많을 텐데 딸을 이따위로 키웠냐고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시더군요. 어머님 미친 개가 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했더니 주춤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동안 속에 담아놓은 말을 거침없이 뱉어냈습니다. 도대체 모녀지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길래 염치 없이 툭하면 돈 달라고 전화를 하시냐고. 그리고 몇백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식 등골 빼먹으면서 사시려고 그러냐고.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환갑 나이면 한참 젊고 몸도 건강하신데 월세 사는 아들한테 빌붙어서 돈 빼갈 궁리하지 마시고 놀고 먹는 막내딸이랑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쓰시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더러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년이라고 뒷목 잡고 주저앉으시며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남편을 보더니 바보 등신이라고 마누라한테 잡혀서 불쌍한 엄마 편 한 번을 안 들어준다고 하시길래 그런 얘기도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 말들로 착한 아들 엄마 고생시킨 죄인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동안 아들에게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사시라고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뒤따라 나오더군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내가 너무했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자기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돈 달라고 전화 올 때마다 너무 힘들었대요. 습관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이악 물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은 시댁의 가장이 아니라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현실을 똑바로 보고 처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혹여라도 앞으로 나 모르게 시댁에 돈을 가져다 주는 날에는 바로 이혼도장 찍으러 갈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시어머님과 시누이 버릇 고치기 힘들다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의 돈 먹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해야 한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댁에서 오는 전화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평생 시댁 뒤치다꺼리 하다가 월세방에서 못 벗어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에게 물어보니 하루에 20통 넘게 와서 차단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집에 찾아오고 싶어도 아마 저 때문에 못 올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막내 시누이가 회사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첫 마디가 미안해요 언니 라면서 눈빛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미안했다고 하면서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6개월짜리 공공근로를 다니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다고 비록 월급은 적지만 적성에 맞아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그 얘기해주고 싶어서 왔다고 합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고모가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내 마음이 바로 풀리는 건 아니라고 내가 차 한 잔 사줄 수는 있지만 이번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고 아가씨 돈으로 사 먹으면서 그동안 나에게 버릇없이 군 거 반성하고 가라고 하고 빨리 사무실로 가본다고 하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기 시작했고 친정이나 시댁에 딱히 나가는 돈도 없고 해서 결혼 6년 만에 대출을 조금 끼고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고 이제 막 돌 지난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지나고 시누이는 브랜드 있는 미용실에서 돈도 제법 잘 벌고 있어요. 시어머님도 일자리를 찾아서 1년에 몇 달씩은 일을 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시댁이랑 왕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식구가 좋아하는 LA 갈비를 항상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아이에게 용돈도 잘 주시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제 눈치를 많이 봅니다. 남편은 저에게 툭하면 말합니다. 자기가 살면서 제일 잘한 건 저를 만난 거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당연하지. 나를 만났으니까 이 정도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평생 잘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어.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제 덕분에 우리가 살만한 것이라고 시댁 식구들 앞에서 틈만 나면 얘기합니다. 저희는 신혼 초 힘들었던 일을 잘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아기 엄마입니다. 맞벌이 중이고 아이는 하나 있어요. 어린이집 보내며 일하고 있습니다. 출근할 때 데려다주고 퇴근하며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있는 내내 불안하고 아이가 그리워서 미칠 것만 같았는데 지금은 잘 적응해서 마음 편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을 만난 것은 큰 행운인 것 같아요. 원장님은 아이들을 손주들처럼 생각하시고 선생님들도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어쩔 때는 저를 혼내기도 하시는데 육아에 대해 많이 배워요.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가 독불장군처럼 군림하는 분위기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죠. 저는 일단 그런 분위기 자체가 싫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스타일을 소름 돋도록 싫어해요. 독불장군 같은 스타일이어도 일관성이 있다면 모를까 저희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손바닥 뒤집듯 잘 뒤집는 분입니다. 본인이 한 행동도 불리하면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는 분이죠.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하시는데 생각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저희 형님들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들은 순한 분들이라서 독불장군 같은 시어머니 말씀에 토를 다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찔러보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일부러 그렇게 강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확실하게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강약약강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은 제가 남편보다 많았고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높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이고 남편은 군필자이기 때문에 제가 남편보다 모아놓은 돈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 아이는 이제 4살이에요.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퇴사를 하고 아이를 돌볼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미래를 위해 복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나은 미래가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저도 나름 만족하고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금융권 회사에서 일합니다. 고객들과 상담을 하기도 하죠. 고객들 중에는 저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다른 직업도 나름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힘든 것은 아닐 거예요. 제 일에 대한 만족감도 어느 정도 있고 연봉도 만족스럽습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남편도 본인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나들이를 자주 갑니다.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날씨일 때는 실내 체험장 같은 곳이라도 다녀와요. 아이가 뭔가 하나씩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단란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별로 없고요. 하지만 시댁에 다녀오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일 늦게 결혼해서 이 정도 결혼 생활을 하고도 그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희 형님들은 그 긴 시간 동안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종부리듯 부리는 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며느리들에게는 부당한 것을 모르는 걸까요? 전통을 핑곗거리로 삼지만 시어머니는 전통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시댁에 가면 저는 항상 부엌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 가끔 얼굴을 내밀고 잔소리를 하고 다시 나가는 분이었죠. 저랑 얘기할 때는 본인을 엄청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시댁 집안일도 시킨다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안 시킨다고 하시더군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 용돈도 잘 주고 해외여행도 자주 보내준다는데 본인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해도 불만 한 번 말하지 않았으니 좋은 시어머니랍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면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온갖 생색은 다 내며 며느리들을 종부리듯 하며 본인은 좋은 시어머니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어요. 저희 시댁은 제사와 차례를 지낼 때 음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음식 가짓수가 많은 거죠. 그렇다고 양을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 전통 종갓집 제사상에는 음식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좀 간소화하자고 말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통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을 무시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종갓집 제사상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진짜 전통이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제사 지내기 싫은 젊은 여자들이 조작한 사진이라 우기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런 식이에요. 불리한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카더라 통신에서 나온 말이라도 진리입니다. 시댁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차례와 제사를 지냈어요. 시어머니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제사를 지내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아버님의 뜻이라 하셨습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소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평소에 시아버지를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무시하죠. 저희 시아버지는 발언권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일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직성이 안 풀리는 분이니까요.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분이지만 제사를 지냈던 이유가 며느리들을 괴롭히기 위한 거, 이유는 이것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며느리들을 괴롭히기 위해서라면 자기도 좀 귀찮지만 그 일을 꼭 하고 말겠다는 시어머니의 의지가 저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삿날이나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고 정리도 했습니다. 명절에는 전날부터 음식을 시작했고 명절 다음 날까지 부엌 일을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좀 간소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어머니는 1년에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고 조상님 드실 음식을 간소화하냐며 펄쩍 뛰시더라고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정성스런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냐면서 꼭 해야 할 일에 제가 요령을 피우는 것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너는 나중에 네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해? 자식들한테 본보기를 잘 보여야지. 이러셨어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입니다. 저희 형님들은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긴 세월 힘드셨겠죠? 지난 명절에 형님들과 음식을 하고 있는데 큰형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저희 시댁은 제사 음식이 훨씬 간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이 결혼하고 나니까 음식 가짓수가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큰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이제 좀 부엌일에서 손 떼고 싶다고 하면서 큰형님더러 혼자 제사 음식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큰형님이 뭘 알았겠어요? 인터넷 뒤져가며 힘들게 제사 음식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는 중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차례 음식을 좀 간소화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전통을 또 들먹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전통 따지실 거면 결혼할 때 우리한테 집은 왜 안 해주셨냐고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통으로 따지고 보면 여자가 바깥에서 일을 하냐고, 집안일이나 하고 아이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앞으로 남편 혼자 회사 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하든 밤에 대리운전을 하든 하라고 말할 것이라 했어요. 시어머니는 엄청 화를 내시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들은 저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남편과 아주버님들이 부엌으로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다 맞벌이 하는데 왜 이런 일은 여자들이 다 해요? 전통을 따르려면 어머님이 제 아들들 장가갈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야죠. 그리고 형님들이랑 제가 집에서 아이만 키울 수 있게 생활비도 보조해 주셨어야죠. 저도 원성을 높여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밀치려 하시는데 둘째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서 던져버리고 시댁에서 나와버렸어요. 앞치마를 부엌 바닥에 던져버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 자식한테는 어머니처럼 못된 짓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안 당해도 되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와서 저를 붙잡더니 꼭 그렇게 집안 시끄럽게 했어야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어머님이 저렇게 못되게 굴고 싶어서 형님들이랑 나를 괴롭히는데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여기서 끝이라고 말했죠. 생각이 다를 뿐이니 원망은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의 차이를 가지고 함께 살 수 없으니 그런 줄 알라고 했어요. 남편은 조용히 아이와 짐을 챙겨서 나오더라고요. 저는 명절날 아이 데리고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하는 말이 앞으로 자기는 우리 집 일에 참석 안 해도 돼 하더군요. 이게 무슨 나한테 그렇게 허락하듯이 말할 일이냐고 화를 냈더니 남편은 미안하다며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형님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기분 좋은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큰형님은 동서가 먼저 말을 꺼내줘서 고마워. 나는 절대 말 못했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도 차례상 간소화하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말할 거야. 이러셨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저의 의견을 따라주는 것처럼 말했지만 남편은 말이 없어지고 저를 냉랭하게 대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다가 계속 이런 태도를 보이면 남편과 갈라설 결심도 했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고 한 달 정도 후부터는 그 전처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시댁에는 명절 때만 의무적으로 가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결정하기로 했죠. 그 후에 시어머니를 만나면 시어머니는 저를 싫어하는 티를 내셨어요. 그럴수록 저는 더 시어머니에게 차가운 말투로 얘기했어요. 몇 달 후에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해하자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했던 막말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저를 때릴 듯이 다가오셨던 모습도 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종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며느리들 조금이라도 더 고생시키고 싶어 하시잖아요. 간소하게 차리던 차례상을 큰형님이 들어오고 나서 그렇게 가짓수를 늘린 거 보면 어머님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여가며 제가 버르장머리 없이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보면 어머님 기분 나쁘시니까 다시는 여기 안 올게요.
이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형님들이 저에게 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가 형님들에게 전화해서 제 험담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얘기했던 것을 형님들에게 얘기했더니 형님들도 시어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저와 비슷한 얘기를 했다네요. 둘째 형님은 그 후로 시댁에 한 번도 안 가고 시어머니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설이 다가오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는 잘 지내보자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에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도저히 용서 못할 것 같으면 바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명절이 다가오니 전화가 온 걸 보면 명절에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형님들도 시어머니에게 저와 똑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둘째 형님은 문자로 명절에 친정에 갈 것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네요. 이번 명절에는 시어머니 혼자 차례 음식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남편 삼형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음식을 할 수도 있겠죠. 시어머니의 마인드가 너무 싫습니다. 오로지 남을 괴롭히기 위해 일을 벌이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 돈도 더 써야 하는 거, 본인도 귀찮다는 거, 이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며느리들을 힘들게 만들겠다는 시어머니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만에 시댁을 엎어버렸습니다. 친정을 모욕하는 시댁을 요즘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보고만 있을까요? 저는 성격상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릅니다. 서로 안 좋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피해버리고 마는 성격이에요. 너무한다 싶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경우에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가빠져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친정을 계속해서 비하하는 시댁은 참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딩크는 아니지만 저희 둘 다 상황에 맞게 출산 문제를 협의하고 있어요. 양가에서 저희 사정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친정에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저희 판단에 맡겨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이를 언제 가지려고 하냐며 참 말이 많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희 사정과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얘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죠. 저와 남편의 얘기를 듣고도 시어머니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얼른 낳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어른 입장에서 출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볼 때마다 그렇게 몇 번씩 잔소리를 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신우는 본인들이 현모양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시어머니와 신우는 현모양처 같은 행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현모양처래요. 시어머니나 신우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은 거짓말이잖아요. 저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제가 그런 것에 대해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나 신우가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가정주부로 살아온 분이십니다. 시어머니 세대에도 맞벌이했던 어머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또래 여자분들 중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뭔가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자가 집안 살림 잘하고 애 잘 키우는 게 중요하지 나가서 일한다는 핑계로 놀러나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맞벌이하는 저를 비하하려는 의도로 저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본인처럼 현모양처가 되어야 한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현모양처 같은 행동을 뭘 했길래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소리도 계속 들으면 짜증이 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본인처럼 현모양처가 되라고 하니 정말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았죠. 시어머니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같은 세상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본인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만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도 현모양처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저는 일을 그만두고 아이 낳고 살림이나 하겠다고 말했더니 그건 안 될 말이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사냐고요? 현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시어머니이지만 아들 혼자 일하고 아들 월급으로 빠듯하게 사는 것은 또 보기 싫었나 봐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녀야 하지만 살림도 전부 해야 하고 아이도 낳고 시부모님에게 효성 지극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보고 자란 신우는 자기 엄마가 좋았을까요? 신우는 자기 엄마를 지긋지긋해 합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또 자기 엄마랑 똑같이 행동해요.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나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많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벌써 아이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신우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알바 한번 해보지 않은 채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신우는 본인이 살림자라고 아이 둘을 똑똑한 아이들로 키우고 있는데 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주변 여자들이 아이들 학교에 있는 시간에 알바를 하는 것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럼 아이들 방학 때 알바를 그만두냐면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꺼낸 적도 없는데 신우는 뜬금없이 짜증을 내듯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냥 미친 개가 짖는 소리 같아요. 신우는 자기가 아이들을 똑소리나게 키우고 본인의 시댁과 친정 어른들에게 잘하기 때문에 본인이 대단하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신우가 본인 시댁에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으니 할 말은 없지만 저희 시부모님에게 하는 꼬락서니를 보면 정말 가관이에요. 자기 부모님에게 그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자기 시부모님에게는 잘하는 사람일까요? 친정에서 싸가지에 밥 말아먹은 쌀이 시댁에서는 효부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신우도 가부장적인 말을 자주 해요. 시어머니보다 신우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적인 말을 하면 멋있게 보이고 배운 사람처럼 보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런 소리를 자주 하는 신우가 자기 남편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참 가관입니다. 기분에 따라 자기 남편을 존중하죠. 신우 남편은 성격이 순한 편이라서 신우가 본인을 무시하듯 말하더라도 그냥 웃어 넘깁니다. 신우는 남동생 부부가 있는 데서 자기 남편에게 무안을 주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리고 쏘아붙이듯 말하는 것을 본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신우 말로는 자기가 현모양처니까 남편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기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하는데 어느 현모양처가 남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며 망신을 주나요? 저는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동생이죠. 저희 막내는 제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저희 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엄청 늦둥이거든요. 작은아버지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혼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우다가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이 엄마란 사람은 아이를 절대 맞지 않을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부모님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과정에도 참 어이없는 일이 많았어요. 아이 엄마란 여자는 자기 아이를 입양하려면 돈을 내놓으라고 했답니다. 참다 못해 결국 저희 엄마가 알아서 하라고 했더니 순순히 친양자 입양에 동의를 했다네요. 그 당시 저희 막내는 4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작은아버지와 멀리 살았기 때문에 몇 번 보지는 못했지만 저는 저희 막내가 너무 예뻤어요. 큰 눈망울에 얼마나 똑똑한지 저에게 잔소리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 남동생과 저는 저희 막내 때문에 칼퇴근을 할 정도였죠. 시댁에서는 저희 막내가 저희 부모님의 늦둥이 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희 남편이 말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그 얘기를 자기 식구들에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희 결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시댁에서 저희 막내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이 대단하시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당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50이 넘어서 예쁘고 어린 딸이 생겼다고 좋아하시기만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친정 가정사를 듣게 된 후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이상하다는 듯이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집안 족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을 보면 항상 아주 신이 난 듯한 표정이었어요. 가끔은 농담식으로 저희 막내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또 족보 어쩌고 하셨는데 저는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처가에서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세요? 이런 식으로 따졌거든요. 그럼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족보인지 모르겠어서 그래 하면서 아주 신난 표정이었습니다. 작년 말에 저희 남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남동생 결혼식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 듯 말하더라고요. 미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사돈총각 결혼식에 참석을 안 하는 경우는 뭔지 며느리 형제의 결혼식에 가는 것이 경우에 맞는지를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부장적인 말을 많이 했으면서 그런 것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괜히 제 심기를 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군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신혼의 가족도 전부 제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 앞에서 저희 부모님과 남동생이 서 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과 인사를 나눴어요. 추운 날씨에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글쎄요, 여기 우리가 오는 게 경우에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와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말을 오해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것이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는데 저와 남편이 저희 막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남편도 막내를 엄청 예뻐하거든요. 막내를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이 저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막내와 함께 음식을 가지러 갔다 오고 같이 먹고 하니까 시어머니와 신우는 표정이 썩어 있더군요. 남편과 막내가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갔을 때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쟤 때문에 우리 땡땡이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네. 자기 친형부도 아닌데 쟤는 철딱서니 없이 왜 저런다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아이가 철이 얼마나 있어야 한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희 남편 양껏 먹었습니다. 저희 막내랑 놀면서 저희 남편이 더 신나 보였고요. 참, 너희 부모님도 그렇다. 네가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우리도 왔는데 쟤를 여기다 보내고 싶나? 시어머니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정말 저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동생 결혼식인데 거기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해서 억지로 참았어요. 식사를 다 하고 저희 시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저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저희 막내를 두고 얘기한 것 때문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제 마음을 모두 얘기했더니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라고요. 시부모님에게 따지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은 알겠다면서 함께 시댁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일요일이라고 신혼의 가족도 와 있더라고요. 전화도 없이 무슨 일이냐 묻길래 할 얘기가 있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앉으시더라고요. 어제 저희 막내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따졌더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못할 말을 했냐고 되려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니네 집 족보가 제대로 된 족보냐? 이러더군요. 신우는 저보고 별것도 아닌 걸로 어른한테 따지러 왔어? 올케도 참 대단하다. 아주 신이 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부터 사정이 있으면 양반집에서도 양자도 드리고 그런 거 몰라요? 그런 전통도 모를 정도로 무식한 어머님이 창피해서 그러죠.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막말을 했어요. 신우가 발끈해서 저에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러길래 올케한테 너? 형님은 그게 어디서 배운 말버릇이에요? 올케한테 자네라고 하는 거 못 배웠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신우는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생각해봐요. 우리 막내는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형님한테 인사부터 하잖아요. 형님 애들 생각해봐요. 쟤네들한테 우리가 외삼촌 외숙모인데 쟤네가 우리 보고 인사나 제대로 해요? 애들한테 기본도 가르칠 줄 모르는 주제에 남의 집을 가지고 개소리나 씨부려대고 있으니까 한심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정말 청산유수처럼 말 한 번 더듬지 않고 이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집안일만 하던 분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고 예의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인 건 이해해요. 그래서 형님이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티를 내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형님은 젊잖아요. 아무리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등골이나 빨아먹고 산다고 해도 요즘 미디어에서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머리 빈 여자처럼 말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몸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어요. 신우가 씩씩대고 있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말하려는데 신우 남편이 맞아. 우리 애들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 당신은 이제 나 말리지 마. 내가 애들 가르쳐야겠어.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이 잘난 체만 하시고 자식 교육을 시킬 줄 모르는 분이라서 형님이 저런 거예요. 너무 형님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장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할 말 다 해서 이제 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오늘 제가 한 말 명심하세요. 하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몇 번 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며칠간 알아누우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 제가 너무 싸가지 없이 말해서 제가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며느리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엄마가 지금까지 처가족보 어쩌고 한 걸로 치면 엄마가 며느리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니까 그런 줄이나 아세요.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앞으로 시댁에 안 가려고요. 시댁 전화도 안 받을 생각입니다. 남편도 저보고 그동안 참느라고 고생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자기들의 능력에 맞게 무한한 겸손함을 갖춘다면 시댁과 다시 왕래를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잘난 척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니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4살 연상 연하 커플로 제가 남편보다 4살이 많습니다. 제가 28살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을 했고 남편은 같은 과 2학년에 복학한 24살의 선배였어요. 사실 제가 좀 동안이라 저보다 8살 어린 친구들과 다닐 때도 주변에서 아무도 제 나이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긴 생머리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백팩을 메고 학교를 다녔거든요. 심지어 남편도 제가 어린 줄 알고 반말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누나인 줄 모르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길래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술 한 잔을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막상 만나보니 생각보다 어른스럽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인연이 되어 남편과 저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남편은 직장생활 3년차, 저는 2년차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나이 때문에 친정에서 조금 서두르긴 했어요. 친정에는 형제가 오빠와 저 둘인데 오빠는 결혼을 해서 5살짜리 조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서두른 저희 친정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셔서 약간의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연년생 누나가 한 명 있는데 남편보다 1살 많고 저보다는 3살이 어려요. 신우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상사의 소개로 심해부를 만났대요. 지금은 딸아이를 1명 낳고 전업주부로 살고 있어요. 신우이는 시댁도 친정도 다 같은 도시에 사는데 신우이네는 시내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신우이가 가깝게 살다 보니 친정을 자주 오는데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친정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이나 TV를 봅니다. 아이가 칭얼대면 시어머님을 부르고 일어나지도 않아요. 나 친정에 왔으니 하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은 외손녀를 돌보시고 밥도 챙겨 먹입니다. 솔직히 그럴 때마다 신우이가 좀 얄미웠습니다. 신우이는 평소에 말을 할 때 부드럽지가 못하고 툭툭 쏘아붙이는 말투예요. 저희가 과일이나 빵을 사가지고 가면 누구 코에 붙이려고 요만큼씩만 사왔어? 라며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얼굴엔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신우이보다 3살이 많은데 첫 만남부터 반말에다 심지어 저희 남편과 저더러 어떤 날은 너네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남편을 기준으로 하자면 형님이니 할 말은 없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많았죠. 제 주변에 연하남과 결혼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남편 누나보다 2살이 많아요. 그런데 신우이가 친구에게 서로 존댓말을 쓰자고 제의를 했다더라고요. 그 신우이의 인품이 느껴져서 씁쓸했습니다. 누구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요. 신우이는 친정에 오면 자기 시댁 흉을 그렇게 봅니다. 문제는 시어머니도 덩달아 너희 시댁은 왜 그러냐 하시면서 함께 사돈 때 흉을 보십니다. 어떤 때는 시매부가 옆에 계신데도 시어른들 흉을 보셔서 제가 민망한 적도 많습니다. 성품이 순해 보이는 시매부는 속마음은 어떤지 몰라도 신우이가 자기 부모님을 흉봐도 겉으론 표현을 안 하세요. 사위도 있는데 딸 보고 그만하라고 주의를 주시던지 당신이라도 입을 닫으셔야 할 텐데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기본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방에서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는 정도였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신우이는 참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아니다 싶으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시매부는 저와 남편에게 정말 잘하세요.
특히 결혼 전에도 하나밖에 없는 처남이라고 남편을 엄청 챙기셨대요. 옷도 사주고 대학생 때는 용돈도 자주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선물이 나오면 본가보다 처가에 다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은 사위에게 고마운 마음이 1도 없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시매부가 가정적이지 못하고 술만 좋아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시댁도 자기한테 살갑게 하지 않는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정이 안 간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님은 딸이 사위나 시댁의 사랑도 못 받고 산다고 툭하면 눈물바람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처음에는 시매부가 시누이에게 잘못하는 게 많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사람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 안다고 하잖아요. 시매부 입장은 달랐어요. 남편이 전해 들은 바로는 매형이 결혼 전부터 회사 동료들과 취미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결혼 후 누나가 못하게 해서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려고 하면 시누이가 계속 전화를 해서 분위기 망칠까봐 술을 마시다가 그냥 들어온다고 합니다. 시누이가 전화 안 하고 허락하는 건 회사 회식 때인데 그것도 귀가 시간이 9시라고 합니다. 보통 남자들은 9시면 술자리가 무르익을 시간인데 9시까지 집에 가려면 20분 전에 출발해야 하니 술을 마시지 말고 오라는 얘기인 거죠. 여자인 제가 들어도 숨이 막히는데 사회생활하는 시매부가 얼마나 갑갑했겠어요? 그래도 딸을 생각해서 큰소리 안 내려고 되도록 술을 안 마시고 일찍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름 휴가 때 남편이랑 시댁에 내려갔는데 시누이가 딸아이를 데리고 와 있더라고요. 오랜만이라 인사를 했는데 늘 그랬듯이 반기는 기색은 없었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많아요. 시누이가 시댁이나 고모부 욕하는 소리를 듣고 있느라면 길을 다 빼앗기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시누이는 시매부와 심하게 다투고 밤에 친정으로 왔다고 해요. 시누이 말로는 이틀 전에 시매부 고향 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친구 몇 명이랑 술 한잔 했다고 나갔는데 올 때가 되어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늦게서야 출발한다고 전화가 왔길래 집에 오지 말라고 욕을 퍼붓고 안에서 문을 걸어놓고 잤더니 시매부가 본가로 가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다음 날도 집으로 오지 않고 퇴근하고 본가로 갔길래 열받아서 전화로 한바탕 하고 친정으로 왔다는 거예요. 시누이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분명히 술 마시는 시매부에게 전화를 수십 통은 했을 거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녁 무렵 시누이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아들이랑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니까 시누이가 대뜸 어머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라고 정말 건방지게 대답하길래 속으로 저러니 시댁에서 예뻐할 리가 없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시매부가 집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가방을 챙기더니 딸을 안고 저희 남편에게 집까지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시누이를 집까지 태워다 주고 돌아왔어요. 오는 길에 남편은 내 누나지만 정말 이해 안 되고 매형이 불쌍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누이는 뭐든 막무가내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본인이 선택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를 안 갔으면서 마치 동생만 대학을 보내고 자기는 안 보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툭하면 시누이는 저와 남편에게 대학이라고 다 같은 대학은 아니지 하면서 지방대를 나왔다고 은근 무시합니다. 사실 저희는 지방대를 나왔고 그렇게 이름이 있는 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시누이 앞에서 대학 나왔다고 자랑을 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고졸이면서 저에게 지방대를 나왔다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니 지적 수준이 심각하게 낮고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아버님은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십니다. 시댁에 내려가면 시아버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결혼 초기에는 아버님 흰머리도 몇 번 뽑아드린 적도 있어요. 지금은 머리숱이 없으셔서 흰 머리카락 한 가닥도 아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안 뽑으세요. 그래서인지 시아버님과 저는 어색함이 없이 자주 통화도 하고 지냅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아버님께 아빠, 올케한테 하는 반만이라도 나한테 좀 해봐 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버님은 너도 우리 며느리처럼 아빠한테 해봐라. 안 예뻐할 수가 있겠냐? 그러면 지 이쁨은 지가 받는 거요. 하시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세요. 특히 알타리 김치, 파김치 등 김치 종류를 기가 막히게 담그십니다. 저희가 내려갈 때마다 싸주시는데 그럴 때면 옆에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이젠 쟤네 보고 담아 먹으라고 해. 지들도 자꾸 해봐야지 엄마가 평생 해줄 거야? 정말 말 한 번을 곱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시누이가 김치를 직접 담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 냉장고에서 본인 김치는 욕심내서 잘도 챙겨가더라고요. 결혼 2년 만에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시댁에서 좋아해 하시면서 주말에 한번 올라오시겠다고 하시길래 조심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속으로 시누이도 따라올 것 같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불길하다는 표현이 좀 심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시누이는 저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과 시누이랑 조카 이렇게 넷이서 올라왔습니다. 시매부는 주말 특근이라 출근을 하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은 김치와 밑반찬을 많이 해서 오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임신 초기에는 먹고 싶은 게 많을 거라고 하시면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며 돈봉투를 주셨습니다. 시누이가 친정에서는 소파와 한몸이 되어 움직이지도 않더니 저희 집에 와서는 온 방을 점검하듯이 돌아다니고 부엌 팬트리와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저더러 올케는 정리정돈에 대해 너무 모르나 보다 하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정리를 잘하고 사는데 유튜브라도 좀 보고 배워 라고 하는 겁니다. 살짝 짜증이 오르길래 제가 정리나 정돈을 보기 좋게는 못하는 편이지만 누구나 자기만의 정리법이 있기 때문에 저만 잘 찾으면 된다고 했더니 갑자기 올케 어른이 얘기하면 잠자코 들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손이 시누이지만 나보다 3살이 어리고 시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어른 행세를 하려는 걸 보니 솔직히 가소로웠어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는 게 보여서 얼른 눈치를 줬습니다. 4살짜리 조카 아이는 온방을 쑤시고 다녀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머리가 지끈 아팠고요. 남편이 집 근처에 소갈비살 맛있는 집이 있다고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도착해서 자리 잡고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누이가 갑자기 뭐야 수입 소고기였어?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여기 미국산인데 냄새 안 나고 맛있어 먹어봐. 그리고 밑반찬들도 정말 맛있어 라고 했더니 오랜만에 식구들 올라왔는데 한우도 아니고 수입 소고기 사준다고 투덜대길래 직원이 들을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시아버님은 고기 한 점을 드셔보시더니 부드럽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남편과 저는 가끔씩 오는데 올 때마다 만석이라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할 때도 많았어요. 맛있고 정갈하면 수입 소고기도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고 모시고 왔는데 생각이 짧았나 싶기도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시누이가 먹어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옆에 앉은 4살짜리 딸과 함께 차돌 된장찌개까지 시켜달라고 하더니 후식 냉면까지 싹 긁어먹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셔서 계란찜까지 시켜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조금 놓이더라고요. 남편도 여기 평소에 줄 서서 먹는 곳이야. 일찍 왔으니까 대기 없이 먹을 수 있었지. 라며 큰 소리를 치길래 속으로 웃음이 나서 참느라 혼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후식으로 과일과 차를 내어드리고 너무 졸려서 잠깐 누웠다 일어나야지 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밖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나가려는데 부엌 쪽에서 큰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 시누이가 시매부랑 전화로 다투는 소리였어요. 아주 틈만 나면 술 마시려고 그러지. 오늘 특근도 안 해도 되는 거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잔말 말고 저녁만 먹고 들어가. 하고 소리를 지르길래 또 시작되었구나 싶었어요. 보다 못한 시아버님이 회사 다니는 남자를 그렇게 숨막히게 하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아빠가 데리고 살아봐. 그런 소리 나오나? 하고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제가 임신도 한 상태라서 조심스러우셨는지 아버님은 말씀을 멈추셨어요. 회를 좋아하시는 시아버님을 위해 남편이 회를 떠오고 음식 솜씨가 젬병인 저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재료로 밀전병 대신 쌈무를 가운데 올린 구절판을 내어놓았습니다. 매운탕도 끓이고 시어머님이 가져오신 밑반찬까지 상에 올리니 음식이 푸짐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시아버님은 얼큰한 매운탕에 소주 한 잔 걸치시더니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더러 임신 초기에는 몸 조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힘들면 시댁에 자주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코웃음을 치면서 아빠 말대로면 대한민국 임산부들 아무도 차 못 타고 다니겠네 하면서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풀어주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보다 못한 남편이 술기운인지 누나 나 잘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특히 매형한테 라고 했더니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서는 네가 뭘 알아? 피도 안 섞인 매형 편들 게 아니라 내 편을 들어야지 하면서 생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은
솔직히 까놓고 누나보다 나는 매형이 편해 라고 했더니 숟가락을 상위로 던지면서 네가 아주 미쳤구나 하는 거예요. 숟가락 던지는 소리에 시부모님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사색이 된 저를 본 시아버님께서 험한 꼴 보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방으로 잠깐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어요. 방으로 들어온 저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아버님은 시누이에게 미친 건 너라고 하면서 동생 집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냐고 다그치셨어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천지분간을 못하고 너 데리고 다니면 폭탄 하나 달고 다니는 것 같아서 조마조마하고 창피해 죽겠다고 하시면서 그간에 쌓였던 속상함을 다 풀어내고 계셨어요. 거의 울기 직전이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누이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빠가 나한테 그러니까 동생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면서 본인 잘못은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되려 큰 소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보다 못한 남편이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앞으로 누나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내려갈 때 절대 친정에 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시누이는 니들이 내려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한참을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거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받으니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것인데 입주민이 시끄럽다고 민원을 넣었다는 겁니다.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하면서 끊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아파트는 층간소음에 취약해서 다 들렸을 거예요. 솔직히 이 와중에 부끄럽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 내일 당장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싶어서 벌써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주택에 사셔서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저희들에게 미안해 하시더니 어머님에게 패 그만 끼치고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버님이 약주를 드셨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냥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시라고 말렸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은 밖으로 나가더니 한참을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시누이는 억울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고 있고 옆에서 시어머님이 더 이상 큰 소리 나게 하지 않으려고 달래고 계셨어요. 시간이 꽤 흐르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무렵 현관벨이 울려서 보니 글쎄 고모부가 오셨더라고요. 시매부는 시부모님께 말없이 고개를 숙이시더니 시누이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누이는 놀랬는지 조카 손을 잡고 있었죠. 시매부의 그런 눈빛은 처음 보았습니다. 시누이도 놀랐는지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더군요. 시매부의 매서운 눈빛에 압도되어 풀이 죽은 시누이는 저를 한번 노려보더군요. 저는 소리내지 않고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꺼져 하고요. 시누이는 제 말을 알아들었는지 눈빛이 흔들리더니 아무 대꾸도 못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모른 채 하고 남편과 따라 나가니 시매부는 추운데 나오지 말라며 저더러 정말 죄송하다고 말 한마디 하고는 시누이와 조카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까 밖으로 나갔었던 남편이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누나가 우리 집에 와서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외식을 시켜줘도 수입산 고기라고 비아냥거리더니 제일 많이 처먹었다.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와이프에게 살림지적하고 스트레스 준다. 우리 누나지만 매형의 와이프이니 좀 해결해달라. 우리 와이프와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누나를 우리 집에서 재울 수 없다 하고 상황 설명을 하고 누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부탁했대요. 매형은 두 말 안 하고 알겠다고 오신 거였어요.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은 간단한 아침밥을 드시고 미안하다는 말씀만 남기시고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시누이가 정말 끔찍하게 싫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해버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퇴근길에 매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어쩌면 누나랑 헤어질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너무 구속하고 막말하는 와이프와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회사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해 죽겠다며 이혼을 할 생각이라고 말하길래 매형 마음 가시는 대로 하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누나가 아니라 매형의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너무 짠하더래요. 며칠 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희 때문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겼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어머님 때문이죠. 딸 이혼당하게 만드시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여도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면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거 아닐까요? 정말 이혼할지 모르겠지만 시누이가 가엾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시누이를 버렸으니까요. 맞죠. 시어머니가 시누 이혼당하게 만든 거죠.
당사자인 시누이가 잘못이 가장 크지만 시어머니도 크게 일조를 했네요.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마음 편히 사시길 바랍니다.